안녕하세요. 카시텍 전민준입니다. 이제 BMW X3 20i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. 하지만 많은 영상들을 이제 보셔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죠. 바로 이 20i의 이제 가속 성능인데, 오늘 이제 이 차의 차주분을 만나서 이 20i 가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벌써 세 번째 출연. 네, 많이 왔네요. 네. 네, 뭐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 호영호제 하는 사이가 됐지만, 네. 네, 오늘 방송을 위해서 또 이제 그 존칭을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그 앞전 영상에도 소개드렸지만, 그 이 차 이제 어떤 차인가요? 네, 몇 번 보셨겠지만 X3 20i M 패키지 블랙 색상입니다. 네, 이 차를 지금 소유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? 11월 말에 출고해서 지금 한 4, 5개월 돼가는 것 같네요. 네, 5개월 타시면서 전체적인 장단점 가볍게. 장점은 뭐 생각했던 대로 차 연전 진짜 마음에 들고요. 뭐 아직 뭐 반년도 안 되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, 반년 동안에도 기변에 욕구가 올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요. 사람들도 다 차 이쁘고 부럽다고 많이들 했고요. 단점으로는 이제 일단 실내 가시면 몇 개 있겠지만, 몇 가지 약간 그 X3랑 X4 사이에 있는 뭔가 그 고질병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고질병 가볍게 한번 짚어보고 바로 이제 그 시승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게 카메라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, 이게 일정한 빛을 발광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여기가 강하게 발광, 여기가 강하게 발광,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문 네 짝 전부가 다 문제가 있어서 개선품이 나오는 대로 이거는 워런티로 교환 되기 때문에 교환을 해주기가 싫습니다.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센터를 가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일단 단점으로 뽑았고요. 두 번째는 현재 이게 고질병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분 발견했어요, 문제를.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안 나왔다. 여기 나오네. 네, 지금 막 나왔죠? 네. 타이어 공기압 컨트롤 센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초기화를 시켜도 계속 리셋이 돼요. 그래서 제가 센터 한번 들어가면서 공기압을 넣어봤는데, 센터 어드바이저도 말씀하신 게 센서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예약을 잡고 오시라고 해서 예약을 잡아서 지금 전 31일 날 이제 센서 교체를 하러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걸 제가 몇 분을 봤어요, 카페에서. 말씀드립니다. 타이어 공갑이 이제 실제로 줄어들지 않았는데 공기압이 이제 이상이 있다고 나온다는 의미죠? 아직 아예 공기압을 측정을 못해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항상 이렇게 뜨면 알람 끄고 다시 주행하고 시동 켜고 끌 때마다 이러니까 불편하긴 하죠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가볍게 저희 한 왕복 한 2-30km 주행을 실제 해볼게요. 네. 이미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존에 타던 차가 이제 어떤 차였죠? F바디 F30 320D였어요. 네. 그 320D랑 이 차랑 딱 비교했을 때 이제 가속 부분 어떤지 솔직하게 좀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. 가속은 초반 가속은 확실히 디젤을 뭐 같은 배기량 안에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는 이 차는 솔직히 제가 SUV 타면서 꾹 밟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되는데, 그냥 가속에 대해서 제가 이 차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아요. 한 320D랑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그 가속이 아쉽다 이런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? 네, 맞아요. 근데 일전에 그 X5 40i 타고 이 차를 딱 탔을 때는 어떠셨어요? 그거는 이제 다른 세상이었죠. 신세계라고 하죠, 신세계. 얼마 전에 저는 X5 40i 타고 약 400km 이제 시승을 같이 이제 한 경험이 이제 저희 둘이 있습니다. 이제 그 차를 이제 딱 타고 이 X3를 타니까 차가 안 나간다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, 뭐 그런 이제 그 하이클래스 차량을 제외하고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에서 이 차 이제 가속을 즐기기에는 뭐 결국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. 네, 저는 그렇게 네. 생각하고, 그때 40i가 타고 그날 자체에서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막 보면서 느끼긴 했지만,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뭐 일상에 정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40i를 내가 타고 다니면 과연 저걸 제 성능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. 그러면 이 스포츠 모드랑 컴포트 모드의 차이점도 확실히 좀 있나요, 이 차는? 저는 이거를 이 차로는 안 해봤고요, 스포츠 모드를. 네, 옛날에 시승차 20i 럭셔리 모드로 해봤는데 차이 많이 나긴 나요. 그럼 이 차로 스포츠 모드 지금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? 네,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. 그럼 오늘
혹시 의향 있으신지? 아 상관없습니다. 네, 어차피 한번 예. 다 2,000km 넘었기 때문에 차는 네, 밟고 싶은 대로 밟으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스포츠 모드를 지금까지 굳이 해보시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? 제가 회사랑 집이 다 서울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. 굳이 스포츠를 놓고 달릴 정도의 고속도로를 탈 일도 없었고, 그래서 지금 한 번도 넣지 않았는데 오늘 차도 없고 해서 한번 놓고 달려보면 어떤지 저도 궁금하네요. 네, 한번 가면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가볍게 한번 느꼈습니다. 야, 최초로 사운드에서 오는 그런 차이점은 확실히 좀 못 느끼고 있어요, 제가. 아직 악셀을 밟지 않았고 네. 이제 1km 합류했으니 밟아볼게요. 톨게이트입니다. 요금은 1,100원입니다. 하이패스 차로는 126 차로입니다. 지금 별로 세게 안 밟았거든요. 네. 차가 나가긴 하네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껴지는 이 체감적인 속도는 컴포트 모드보다 훨씬 스포츠 모드가 사실 차이점이 좀 있는데, 그 뭔가 제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그 320i처럼 뭔가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그 사운드에서 오는 즐거움은 이렇게 커지는 않고 출력이 높아지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은 좀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. 네. 승차감 자체가. 그 정도까지지 막 사운드를 낼 정도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제3경인 고속도로입니다. 네, 그 정도까지는 이 정도. 네. 그러니까 그 과하지 않은 즐거움 네,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, 저는. 네, 지금 네. 고속도로에서도 이 정도면 웬만하면 네. 괜찮을 것 같고, 네. 네, 물론 401이랑은 100이랑이 천이나 차이 나는 거랑 비교가 안 되긴 하죠. 네. 지금도 이걸로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엑셀 감이 좋고 펀치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스포츠 모드 잠깐 해보셨지만 네. 그 컴포트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 중에서 어떤 게 이 차랑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? 이 차는 솔직히 저는 짐 많이 싣고 그렇기 위해서 SUV를 산 거기 때문에 SUV의 목적이 달리는 것보다는 짐을 이동하고 사람을 이동시키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스포츠에 대한 것보다는 컴포트가 더 성향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하나 또 여쭤볼게요. 이 차 연비는 좀 만족하시나요? 연비는 만족하진 않아요. 네, 제가 320D 탈 때는 그래도 시내에 왔다 갔다 해도 12km 내외로 나왔는데, 네. 이건 아까 안 그래도 오는 길에 한번 봤는데 지금 3,800km 달리는 시점에서 8.7km네요. 8.7. 거의 뭐 도심 주행 위주로 하시다가 네. 주말에 간간히 이제 여행 다니시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런데 네. 8.7km니까 거의 한 3km 정도 차이 난다고 봤을 때 좀 네. 많이 차이 나죠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목적지 도착해서 일단 저는 이 차의 뒷좌석 승차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. 2열 승차감은 어떠셨어요? 한 30분 정도 이제 이거 주행하면서 이제 2열에 이제 앉았는데, 사실 뭐 제가 이제 볼보 X40을 패밀리카로 이제 타고 있지만 2열에서의 안락한 승차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근데 주행 SUV보다 이제 컴팩트 SUV는 승차감이 좀 이렇게 2열 승차감이 좀 떨어져요. 근데 BMW 이 X3 같은 경우는 뭔가 스포츠성까지 이제 띄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 준중형 SUV보다는 2열 승차감이 뭐 좋지 않다. 솔직히 그 흔들림도 좀 있는 편이고, 그리고 이제 1열에서 이제 그런 그 속도가 2열에서 그대로 전달되는 거.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롤링하고 이제 노면 충격이 2열에 좀 느껴진 점을 이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건 뭐 처음부터 이제 자녀분들 이제 가지신 분들이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, 이제 애기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적응시키면 뭐 괜찮으니까, 성인이 타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.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같이 차량 익숙해지면 좋은 부분이니까 뭐 그분 뭐 숙지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그 볼보 XC40 지금 오너, 그리고 또 이제 그 BMW 320i를 또 이제 그 두 대를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, 맨 처음에는 이제 XC40과 이제 비교했을 때 이 차의 이제 가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. 안내를 시작합니다. 일단 뭐 제일 먼저 차이점은 이 시동 걸었을 때 느낌부터 좀 다르죠. 이제 볼보 같은 경우는 딱 시동 걸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SUV 터보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시동을 걸면 그 약간의 그런 그 가벼운 배기음 있잖아요. 액티브 사운드. 이제 그게 좀 느껴지는 게
이제 그 첫 순간의 느낌 차이고, 확실히 그 승차감 자체는 뭐랄까 320i보다는 좀 부드러운데 XC40에 비해서는 확실히 딱딱해요. 지금 방지턱을 넘었는데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. 약간 좀 이렇게 딱딱한 돌이 이렇게 딱 넘어가는 그 40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또 근데 이런 매력이 또 BMW X3를 찾고 또 BMW를 좋아하는 분들의 그런 뭐 성향이죠. 사실 이게 뭐 결코 나쁘다고 뭐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제가 지금 이걸 왜 해봤냐면 운전할 때 좀 이렇게 달리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초반에 뭐 신호등 바뀌자마자 좀 이렇게 가속 페달을 꾹 밟고 출발을 하는데 XC40보다 나아요. 진짜. 네. 그리고 정말 이제 눈 감고 이 차를 딱 타면 그 스피드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0i인지 진짜 X3인지 구분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승차감 제외하고 딱 가속만 느꼈을 때는 이 차 진짜 3이구나, 이 차 진짜 3시리즈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확실히 든 이 초반 시승이었습니다.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느낌을 좀 말씀드릴게요. 이 차가 이제 2톤 이상이 되는 그런 중형 SUV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차 가속이 결코 이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입니다. 사실 이 차의 이제 마력이 이제 180마력이라서 약간 그 수치상 스펙으로는 좀 떨어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한 차의 가속을 만들어내는 건 단순히 엔진의 힘뿐만 아니라 이 변속기의 조합, 변속기와 엔진의 조합, 그리고 변속기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받쳐주느냐, 이제 이 부분이 한 차의 가속을 이제 그 완성시켜주는 중요한 포인트인데, 지금 제가 70에서 110, 여러분들께서 가장 일상적인 영역에서 가속을 많이 하는 70에서 110을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 정도의 느낌은 이제 그 준중형 세단인 제 차 XC40과 비교했을 때 훨씬 좋다. 그러니까 훨씬까지는 아니고 확실히 좋다.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. 제가 XC40이 준중형 SUV고 이 차는 중형 SUV인데 XC40보다 이 가속이 좀 좋다. 이제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 차의 이제 가속 성능이 결코 이제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부분인 것 같고요. 특히 엔진 유입음 같은 경우도 이 차가 중형 차체지만 XC40보다는 좀 덜 유입된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분명히 있어요. 그리고 이번에 스포츠 모드에서 80으로 틀어놓고 110으로 이제 이동했는데 스포츠 모드와 이제 컴포트 모드의 그런 가속 성능 차이는 이제 분명히 있어요. 이제 전체적으로 이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RPM을 3000 이상으로 이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향을 이제 띠고 있고, 여기에다가 되게 패들 시프트까지 또 한 번 더 사용을 하면 RPM이 1000rpm 정도 더 올라가가지고 나름 이제 이 중형 SUV 치고는 다이나믹한 이제 운전의 재미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XC40, 그러니까 준중형 SUV랑 비교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, 320i, 그러니까 컴팩트 세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부족하죠. 한 타임 좀 더딘 느낌이 들고. 하지만 SUV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차의 가속은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. 이어서 60m 오른쪽 결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.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고 싶습니다. 이번에 또 코너에서 이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이 차의 이제 경쟁 차종으로 불리는 이제 볼보 XC60이나 GLC 같은 경우는 이제 코너에서 이제 롤링이 좀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잖아요. 확실히 이제 그 최근에 이 BMW X드라이브가 뭐 아우디 이제 꽈트로를 넘어섰다, 이제 이런 평가도 이제 나올 만큼 X드라이브의 이제 그런 성능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인정받고 있는데, 사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몇 번의 램프 구간에서 코너링을 좀 경험을 했는데 꽈트로만큼은 아니고요. 네, 저도 뭐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, 그래서 뭐 롤링은 확실히 좀 많이 없다. 롤링은 없다. 그러니까 꽈트로는 아니지만 롤링은 없다. 이제 이 정도의 이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꽈트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SUV도 그렇고, 아우디 같은 경우는 SUV도 그렇고 세단도 그렇고
그 사륜구도 그 코너를 돌 때 밑으로 깔려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느낌이 이제 있는데, 그거에 비교했을 때 이 BMW X3 같은 경우는 아래로 깔려서 돈다기보다는 약간 좀 떠서 돌아간다는 느낌. 그러니까 전형적인 SUV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너링에서의 이제 승차감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한 건 이제 롤링은 이제 없습니다. 제가 지금도 통과를 하고 있는데, 뭐 좌우 크게 흔들림 없이 그냥 무난하게 통과하는 이제 이런 느낌의 성향을 가진 코너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열 승차감 좀 어떠셨어요? 2열 처음 타봤는데요. 역시 BMW답게 하드하네요. 근데 막 애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는데 뭐 저는 워낙 이런 승차감을 좋아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내 패밀리카로는 조금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. 최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X3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. 이제 볼보 같은 경우는 XC60이나 V60 크로스컨트리가 대기 기간이 좀 워낙 길고, GLC 같은 경우는 옵션이 빠져 있고, GV70은 뭐 가장 이 차에 또 유력한 또 경쟁자로 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, 뭐 제가 생각했을 때 X3의 그 장점은 일단 그 디자인하고 그리고 BMW만의 그런 퍼포먼스, 또 풍부한 옵션을 이제 장점으로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X3가 20화의 MSP가 이제 인기 많은 이유를 이렇게 짧은 시승을 통해서나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이런 그 경쟁 모델보다 좀 뛰어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살려고 했던 차들 비교하면 뭐 벤츠가 됐고 볼보가 됐고 막 그랬는데, 볼보에 비해서는 당연히 차의 엔진이나 기본 성능에 대해서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. 벤츠에 비교하면은 옵션 사항, 벤츠는 하도 옵션 사항이 많아서 이거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고요. 이 차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패밀리카로서 적당하냐, 뭐 승차감이나 펀치력, 가속력에 대해서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저는 대한민국 도로 상황에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. 펀치력이나 가속력은. 그리고 패밀리카로 괜찮냐 물어보신다면, 제가 2열을 타보니 약간 뒤에 아이들이 불편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그렇다고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이게 야간에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